네, 변변한 정치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수정안 법안조차도 국민 눈속임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당론으로 반대할 거라는 전망도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뭐 민주당이 얼마만큼 강행 통과 의지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저희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무슨 특검법을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기존에 지금 상설특검법, 제도특검법 자체가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도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또 별도의 특정 사건에 이 특화된 특검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심지어 그것도 추진하고 이것도 추진하고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그냥 또 그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도대체 니들은 법 만들고 법 바꾸는데 그냥 온갖 별걸 다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첫째는 국민들한테 들고요. 네. 두 번째, 이쯤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실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강압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대법원장이 지금 네 분을 추천을 하면 거기서 야당이 2명을 추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한테 그럼 4명을 다 전부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토권, 이른바 비토권을 좀 담아서 네. 하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들 마음에 들 때까지 네. 마음에 드는 인사 4명으로 다 채워질 때까지 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폭압적인 어떤 이게 폭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의 대체적인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보고 보시는군요. 있습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이 비토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특검법을 수정한 것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을 노린 그걸로 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토권이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뭐 말장난이지, 결과적으로 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거나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검이 1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성공한 특검은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박근혜 최순실 특검하고 드루킹 특검인데 둘 다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해서 명실상부한 특검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과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안과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를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아직 속 시원하게 결론 내렸다라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희병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출마할 때 제3자 특검 정도는 받아야 이게 민심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특검법이 계속 발의되면 통과되고 거부권하고 또 제2결 무산되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지리한 논쟁을 끌어오는 건데,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이게 뭐 비토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당 추천 특검 하자라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국회가 모종의 타협한 지점을 좀 만들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 이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오늘 뭐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총이 있고요. 오후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전국을 좀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공천의 대가성이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밝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청구의 범죄 혐의 사실로 지금 적시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방 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군수 예비 후보자 또는 지방 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범죄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명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김영선 씨는 이게 돈을 빌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명목 자체를 이제 아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빌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린 돈을 갚은 거다. 예, 그렇다면 아예 이제 죄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통상은 돈을 빌리기는 좀 조금 상식에 상황에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째는 돈의 명목 부분이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검찰에 영장 청구할 정도면 아마 소명이 됐지 않았냐 지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얼마만큼 영장 발부의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의 또 한 파트가 김영선 의원이 급여라든지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돈을 명태균 씨에게 상당 정도 건네갔다고 하는 부분이 또 범죄 사실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만약 돈이 건네갔다면 뭐 선거법상 뭐 매수 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느 보도를 봤더니 지금 김영선 씨가 출마할 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몇 명이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쓴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에 있더라고요. 아 출마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선거 비용 같은 걸로 빌리고 이후에 당선된 이후로는 받는 세비로 좀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두 건 다 돈의 명목들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아마 도주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뭐 없앴다. 뭐 휴대폰을 아버지 바꿨다. 뭐 산소에다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영장 발부의 형식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충족이 되는 것 같고 범죄 성립의 실질적인 요건들과 관련해서 아마 좀 다툼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쪽 변호사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한 게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그 취임식 바로 전날의 대화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하는 그 발단에 이준석 의원이 보낸 뭐 문자가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명 씨 쪽에서 자기한테 뭔가 의혹을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민원을 전달하는 명태균 씨와 연락한 것도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고 굳이 중간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명시 측이 왜 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김영선 의원은 100억대의 자산이 있는 분이고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는데 명태균 씨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한 좀 김영선 의문이 의원 제가 뭐 재산 공개 내역을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재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 걸로 나오는군요. 꽤 있는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천 개입 사건도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당에서 공천을 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의 개선이 있는 거고요. 그게 개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가진 외부의 외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 명태균 씨 이분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당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공천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변호할 목적으로 이게 이준석 의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반을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천 개입은 당내와 외력의 반반씩 더해져서 나오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다시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또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누굴 끌어들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는 거죠. 단기적인 앞만 봐서 당장은 이준석 의원에게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뭐 약간 프레이밍 설정하듯이 책임을 다 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의원도 책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퍼즐이 다 맞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가 맞춰져서 공천값이 나오는 거라서 전 이것이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 이 과연 유효적절한 변호 방안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조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겁니까?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 예, 아니어서 네, 제가 네.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의 행간을 보면 네. 검찰에서 이제 사무실 PC라든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카톡을 이게 폰으로도 쓰지만 PC로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연동해서 쓰죠 많이. 예. 그러면 이게 PC의 하드디스크 안에 그 히스토리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어떤 카톡의 언동 내용들, 대화 내용들이 상당수가 지금 발견이 좀 됐었던 것 같고 네. 그 안에는 아마 이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재보궐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건 수사하는데 어쨌든 이분들 말씀도 좀 들어봐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겠다. 검찰이 보는 입장은 아마 지금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 오늘 뭐 구속 여부가 뭐 밤늦게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돈의 오간 명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 부부까지도 뭔가 좀 조사 필요성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자체가 10월 31일 목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놓지 않고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 명태균, 김영선 이 두 분을 조사한 다음에는 당연히 이준석, 김종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당의 관계자들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운명적인 갈림길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은 수사 면제 특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육성이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존 검찰이 만약에 못하면 또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거고요. 특검이 도입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긴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전에 대통령실 설명도 있었고 공천 개입은 당연히 아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뭐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을 때 특정인 누구 찍어서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드러난 그런 대통령의 설명이라든지 대통령실 해명으로 뭐 조사를 가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직접적인 어떤 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 여부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서의 형태로 조사의 결과를 남기는 것 이거는 이제 검찰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충분히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수사를 충분히 했느냐는 결국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 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전체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퍼즐이 맞춰지고 상황이 담당 검사 입장에서 머릿속이 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러면 예.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만 의구심이 가지고 남는다 하면. 이러면 뭐 적정한 방법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뭐 알려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언론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그냥 본인의 개인 주장과 뭐 실제 있었던 일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또 오늘 뭐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 속에 야당 의원들끼리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좀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뭐 의원들이 42명이나 참여를 했고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여기서 공동 대표까지 선출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임기 반환점을 돈 2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 여는 탄핵연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에서 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뭐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도 있고 네.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또 탄핵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심들을 좀 모아보겠다라는 뭐 국회 나름의 전 노력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모이느냐 전 여기에 더 방점이 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나름의 국회 안에서 노력하는 걸 제가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탄핵이든 헌정 질서의 중단과 어떠한 변화는 저는 그 근본적 에너지는 전 국민들에게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42명이 모여가지고 탄핵 추진 연대하겠다 이래도 그게 어쨌든 그것조차도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탄핵을 하기 위한 어떤 민심과 정치적인 동력을 만드는 데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점이 명확히 있어야 뭘 탄핵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 어떤 점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보면 예. 그저 민주당과 또 최근에 명태균 씨 그 주변 인물들이 던져놓은 그냥 안개 속에 있는 의문과 같은 이 도깨비들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제발 좀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 공세 그만하시고 좀 국민들을 좀 돌보는 민생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지역 다니다 보면 이게 상가들 공실되는 거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알리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냥 저가 덤핑 공세에다가 네. 또 이게 큰 거시경제는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설명한 대로 되게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요. 예. 근데 이게 낙수가 돼서 밑에 동네 골목까지 흐르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점수를 좋게 네. 뭐 공직자들이 매겨 넣어도 또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군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범야권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네.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통령 혼자 책임이고 행정부 책임이다 이렇게만 하실 얘기는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될 책임이고 예. 세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배정하는 지금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의 힘과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관 마비시킬 정도로 그냥 예산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좀 서민들을 살리는데 제발 야당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국회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게 맞지 이런 탄핵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은 그렇고 근데 여당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논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원 게시판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게 원래는 익명 게시판인데 성씨 정도만 공개가 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게시판인데 이게 오류가 잠깐 발생해서 이름으로 쳤더니 뭐가 이제 후루룩 작성자 글이 다 나오는 바람에 지금 한동훈 대표나 뭐 가족들 이름으로 된 글들이 막 공개가 됐는데 이게 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란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당무감사를 안 하겠다는 것 같고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근데 일부 친윤계에서는 계속 당무감사라고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논란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될까요? 지금 보수가 상당한 위기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중에 지금 핵심되는 이슈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것이 아마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 거는 같은데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저는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그 이름이 다 지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실명 인증하고 그 많은 글을 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실명 인증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했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갖다 작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에서로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 비난이나 비판의 글이 많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걸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로만 억울하다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 당무감사 내지는 전 당무감사보다도 이건 수사로 아마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면면백백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소고발이 아니라 명의 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고소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한 대표 뭐 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작성한 글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당무감사를 안 하겠다는 이유도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뭔가 익명으로 올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 침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해명이 조금 납득은 가는 설명인 걸까요? 그러겠죠. 아니, 예. 무슨 당의 고위 당직자라든지 또는 굳이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당대표 가족들이 그걸 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된 당의 고위 당직자들의 해명이 거짓 해명을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아니 고위 공직자 저 같은 경우도 저 김경진 뭐 어디 방송 나가서 뭐 하고 나면 댓글에 무슨 XX 우수마발 소리가 그냥 네. 어마어마하게 붙잖아요. 네. 이게 이름이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그 욕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따진다. 그게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길게 갈 논란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냥 그런 거죠? 예. 이거를 가지고 그냥 뭐 서로 간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냥 민망한 그럴 예. 필요가 없는 상황들을 굳이 얘기 한 마디씩 숟가락 더 얹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논란이 되면 더 당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전공법으로 이걸 더 해결해 내는 것이 더 오히려 더 깔끔한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논란은 그냥 빨리 수습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의 1차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저희가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내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구형은 검찰에서 징역 2년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형량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 변호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그 사안은 정치를 사법으로 푸니까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전 내일 법원에서 아마 당선 유죄를 내리더라도 당선의 직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로 아마 좀 그런 결정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당선 무효형까지는 아닐 것이다. 김경진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각자 각 정당에서 네. 사실은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망사항을 지금 희망사항.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는 맞겠죠, 근데.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저거예요. 선거법이 사실 되게 엄해요. 예. 되게 엄하고 형량도 세요. 네. 형량도 센데 희한하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피고인이 되면 뭐 지난번에 대법원에서는 그 허위사실 공표 그게 기존의 판례를 바꿔가지고 무죄도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유죄 판결 받고 직 날라갔던 그 한 30년 동안 날라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러네요. 예.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예. 예.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게 뭐라고 서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능력은 그때 보고 있으면 참 놀랍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바람은 검찰 구형대로 이분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돼서 내일 법정 구속돼서 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원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판결 선고가 내일 선고되기를 예. 희망합니다. 네.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